1616년 후금을 건국하고 스스로 칸이 된 누르하치. 1618년 누르하치는 명나라에 한이 있다는 7대 한을 발표하고 명나라 정벌을 선포합니다. 같은 해 4월 누르하치는 명나라 변방도시 무순을 상인으로 변장한 군으로 공격하고 맙니다. 다급해진 명나라는 조선에 포수 7,000명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강해군은 조선군이 형편없다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안다. 이에 강해군은 조선군의 사정을 이야기하지만 명나라 경략 양호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게다가 신하들은 일제히 200년을 이어온 지성사대의 전통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며 강해군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해군은 13,000의 조선군을 파병합니다. 이때 도원수는 강홍립이었습니다. 명군 10만과 조선군은 4개 군단으로 나뉘어 진격해 사르후에서 집결합니다. 문제는 명군 간 간격이 넓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후금군은 이를 이용 기동성이 빠른 기병을 이용하여 명나라의 각 군단을 격파합니다. 조선군은 용맹히 맞서 싸우지만 설상가상 바람이 불어 하포 재장전에 시간이 걸렸고 결국 자우군이 전멸하고 맙니다. 포위된 강홍립은 결국 항복하고 맙니다.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파병을 주장한 신하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강해군이 강홍립에게 밀지를 주어 항복하게 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가짜뉴스가 잘 먹혀든 이유는 임목대비를 폐위시켰기 때문인데 어머니를 쫓은 사람이 임진왜란 때 도와준 부모의 나라 명나라를 저버리는 것이 어렵겠는가 라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1621년 누르하치는 심양을 함락합니다. 이는 육로로의 조선과 명나라의 교류가 끊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같은 해 압록강에 모문용의 명나라 군대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후금을 이길 거라며 허풍을 쳤지만 군사들은 형편없었습니다. 강해군은 자칫 이들로 인해 누르하치가 조선을 치지 않을까 고심했고 후금의 수군이 약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전선에서 뒤에 있는 가도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모문룡은 1년 가까이 이 제안을 듣지 않다가 압록강을 건너온 후금군에게 유린되자 그제서야 가도로 입도합니다. 강해군은 이 모문룡을 외교 카드로 쓸 구상을 합니다. 모문룡에게 땅을 줌으로써 명예는 사대를 다하는 것처럼 비추고 후금과는 적대적이지 않게 지내되 만약 압력이 들어오면 모문룡을 지원하겠다는 식의 구상을 하고 맙니다. 이 절묘한 외교 균형은 아쉽게도 강해군 폐위로 빛을 보지 못합니다. 임빈 김씨의 아들 정원군은 셋째 아들 능창군이 옥사 때 거론된 이유로 죽자 상심 끝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에 맏아들 능양군은 반역을 결심하고 서인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영모 사건이 소문나고 위기에 처하지만 왕의 친애를 받던 김계시에게 뇌물을 건네므로써 이를 모면합니다. 1623년 4월 11일 창의문을 통과한 반란군이 도남문에 도착하니 훈련대관 이흥립이 문을 열고 맞습니다. 강해군은 도망치지만 곧 붙잡히고 맙니다. 서공 임목대비는 문을 잠고 있다. 능양군이 직접 설명해서야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강해군을 폐위하는 교서를 내립니다.
교서 내용을 보면 강해군에 대한 원망과 외교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능양군이 비로소 왕위에 오르니 이가 인조입니다. 뇌물을 받았던 김계시는 아이러니하게도 처형됐고 대북 정권의 수장 이이첨, 한찬남, 이위경 등은 처형되어 대북은 사실상 괴멸됩니다. 강해군은 처음에 강화도로 유배 보내졌다가 이후 영모와 청나라의 침입으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우려한 인조로 인해 제주도로 옮겨지고 맙니다. 인조 19년인 1641년 8월 7일 강해군은 마침내 한마느생을 마무리합니다. 강해군에 관해선 지금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확실한 건 그는 고독했다는 것입니다. 세자부터 왕, 유배 생활까지 강해는 자신의 기반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만약 아버지 때부터 강해에게 안정된 기반을 깔도록 도왔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서술, 후술할 조선 역사도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박진우왕 인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